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회 안전 대책입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리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문제 하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들 보면 우리 사회 안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또 발생했고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현장 실습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낚싯배 전복 사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안전대책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각 정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책무는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좀 더 안전한 나라,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가? 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6개월 지났는데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흥진호 납북 사건. 과연 이 흥진호 납북 사건의 내막이 뭐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21일 날, 10월 21일 날 갑자기 조업 중이던 배가 한국 국민 7명, 외국인 3명이 탔던 배가 없어졌습니다. 22일 날 아침 8시 2분에 전체 청와대, 해경,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총리실까지 통신을 19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27일 날 북한에 의해서 납북됐다. 북한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러한 보고체계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가 되고 납북이 되어 있는데 그 7일 동안 보고체계는 무너졌고 청와대는 몰랐고 국방부 장관은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게 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27일 날까지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느냐? 언론 방송은 이 사건을 무슨 보도를 했고 무슨 언론을 보도를 기재했느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25일 날 문재인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7일 동안 청와대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프로야구를 시구하고 치킨을 먹는다? 세월호 때 그렇게 7시간을 얘기하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도대체 언론 통제를 한 겁니까? 7일 동안에 이 사건을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지 않고 그렇게 시시할 수가 있습니까? 22일 날 45차례에 걸쳐서 외국에 우리 인근국에도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규제 프리존법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 과거 야당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지금 여당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거 풀어야지 일자리 만든다고 해야 된다 이랬는데 보완책까지 다 해놓은 법이에요. 그 당시 엄청 반대하다가 이제 한번 느낄 거예요. 일자리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규제 프리존법, 그 다음에 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얼마나 올바랐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흥진호 문제, 사실은 대통령이 모르고 25일 날 야구 시합 갔으면은 문재인 씨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알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탄핵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명이 납포가 돼가지고 북한에 있는데 프로야구 시구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낚싯배 문제 말이죠. 우리 언론 방송들 왜 이럽니까? 낚싯배에 15명이 돌아가시고 7분이 이제 부상 겸 이렇게 있는데 구조하는 과정에 문재인 씨 정권이 정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언론 방송이 떠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수중 헬기는 75분 만에 갔고요. 그 다음에 수중을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잠수부는 72분 만에 갔습니다.
골든타임은 30분에서 40분인 거예요. 지금 초동 대처가 다 잘못돼가지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15사람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는 이거 신속히 대처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그 사고를 보는데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까? 골든타임 다 놓치고 들어가가지고 배에 있는 11명 중에서 4사람 구하고 7사람 다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이거에 좀 이따 제가 언론 방송의 편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은 언론 방송 견제 안 하면 누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어가시죠. 저는 그 언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포항 지진이 5.5잖아요. 경주 지진이 5.8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지진 대책 예산을 올린 게 3분의 1을 올렸습니다. 원 예산에. 그래서 포항 지진이 나니까 불이 나게 이걸 바꿔가지고 예산 정액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엄청나게 있는 정부다. 그런데 언론이 야, 경주 지진이 났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안 올리냐, 지진 관련.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단식하면서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 안 된다는 얘기하고, 하나는 이 손석희 태블릿 PC, JTBC, 이거 좀 특검 좀 해라. 좀 자유한국당에서 뭐 특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 방송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안전 문제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은 언론 방송이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JTBC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또 이거 절도한 거다. 그리고 도대체 비밀번호를 1시간 만에 어떻게 풀었냐. 조작됐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은 언론 방송에서 그러면 한번 다뤄보자. 제가 손석희 씨한테 그랬어요. 아니 거기에 뉴스룸인가 저하고 한번 1대1 토론 좀 하자. 그것이 언론 방송의 역할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언론 방송이 내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이 탄핵의 촛불에 서먹힌 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 공정한 방송, 또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언론 방송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지금 그 2번째 토론 주제가 일자리 대책입니다. 일자리 대책 뭐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마침 국회에서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주에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 대책의 중점 내용을 좀 보자면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둘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정부 재정과 기업의 부담이 늘면서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약화돼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공공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에 좀 한정해서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2% 성장입니다. 2% 성장이라 하는 것은 제로 성장과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은 정부, 재정을 긴축시키는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시 정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선 데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공무원요. 17만 4천 명 늘린다. 327조 늘어난다.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간사했는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330조 절약했습니다. 30년 동안에. 이거 한 방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이 숫자가 작으냐? 정규직 공무원이 103만 명. 그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이 20만 명.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이 50만 명. 전체 공무원이 170만 명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취업 숫자가 2,600만 명 중에서 세금 내는 숫자가 1,70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세금 내는 숫자의 10분의 1이 공무원이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17만 4천 명을 더 늘리겠다. 17만 4천 명 더 늘리면은 한 가구당 2,4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 말이죠. 지금 청와대에다가 쇼통하겠다고 일자리 도표 만들어가 쇼했는데 이번 10월 달에 청년 실업률이 8.6%, 18년마다 최저입니다.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솔직해져라. 그러고
공공 일자리 늘리고 이래 하는 거 아니다. 사실은 성장의 그 상황을 보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은 순환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아니 그렇게 공무원 늘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비정규직 문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20만 5천 명 공공기관 만드는데 5조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없던 돈들이 이 좌파 정권 들어오니까 돈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냥 하늘에 떨어집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언론 방송이 제대로 좀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비정규직 문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이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누구 때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다음에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간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추미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했는데 그때 극렬하게 반대하고 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았는데 지금 여당 국민의당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정규 공무원이 일본은 우리 소득의 근 2배고 1,200만, 1억 2천만 명, 우리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1.5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5배예요. 정규직 공무원이. 영국은 6,500만 명이고 우리 소득이 2배인데 영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규직 공무원이 2배입니다. 이런데도 정규직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건 정신없는 정부예요. 이게 이념적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담을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고 30년 후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직장 가서 세금 낼 때 그때 엄청난 부담이 가는 이러한 제도를 5년 안에 17만 4천 명 만들겠다.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된다. 또 이명박 문재인 씨 지금 지난번에 국회 와서 시정연설할 때 뭐라 했습니까? 중소기업 중심경제, 서민 중심경제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4,730원에서 4,370원에서 이번에 6,53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건 2조 9천 7억입니까? 이 정도를 지금 민간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30년 가면 330조입니다. 이것 또한 한 가구당 지금 2,400만씩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대책을 장기 재정 추계가 없이 이런 대책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념에서 벗어난 대책을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벗어난 대책을 자꾸 경제정책을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제가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700만 명 자영업체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인력 다 내보내잖아요. 그 다음 투자 안 하고. 그러면은 투자 안 하면 누가 인력 뽑습니까? 결국은 바닥에 있는 민간 경제가 다 죽게 된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시각으로 자로만 보지 마세요. 중심된 중립적 시각으로 좀 보고 국가의 경제에 이러한 부분 장기적인 경제 플랜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정책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에서 특히 이 자유한국당 그 덜놀이 쓰지 마세요. 이 포퓰리즘 정책에 덜놀이 쓰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는 밀실 예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잘못 가면은 모든 책임 보수우파 정당 다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우파 정당의 가치를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위대한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이념이 같지만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좌파를 설득해야 돼요. 또 노동계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냐? 문재인 씨 정권을 이렇게 한다. 빛깔이 정부라 그래요. 자기 대선 때 도와줬는 민노총, 정교조, 좌파 환경단체, 좌파 시민단체 이 사람들한테 빚 갚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서민경제, 자영업자 다 힘들게 하는 등골 정부라 합니다. 이거 등골 정부, 또 빛깔이 정부 빨리 벗어나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보니까 7분께 1분 20초씩 마지막 하실 수 있는 발언 순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과연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켰느냐, 특히 자유경쟁체제인 자본주의 이 가치를 지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씩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 전부 다 한 가구당 합치면은 5천만 원 정도의 부담이 가는 겁니다. 30년에. 그래서 이러한 역주행하는, 또 시장 경제에 역주행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경제에 만들려는 이런 좌파 정권, 참 저희들이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친노동 정책 빨리 걷어쳐야 됩니다. 이 친노동 정책 중에서 특히 노동이사제, 노동자가 경영에 관리하는, 그러면 누가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또 성과급 폐지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이 친노동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노조를 설득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런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애국당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